깊은 밤 시계를 확인하면 새벽 2시 혹은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고 해가 뜰 때까지 끝없는 시간을 지켜보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는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매일 밤 한 번 이상 잠에서 깬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낮 동안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부추기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잠 못 이루는 밤보다 더 괴로운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할 거야라는 불안감이 쌓여 침대에 드는 것 자체를 진정한 공포로 느끼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다시 잠들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거나 뒤척이거나 시간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침대를 휴식의 공간이 아닌 걱정과 긴장의 공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20년 이상 수면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마침내 평온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10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했던 한 어르신이 약을 끊고 숙면을 취하게 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새벽에 깼을 때 쉽게 다시 잠드는 방법과 바꿔야 할 구체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매일 밤잠에서 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잠은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변화를 향한 실질적인 희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이 탓이라는 신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옅어지고 일찍 깨는 것이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수면 부족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각성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 뇌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젊을 때는 수면의 대부분이 깊은 잠, 디프 슬리프 단계로 채워집니다. 덕분에 소음이나 환경 변화에도 쉽게 깨지 않고 숙면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깊은 잠이 줄어드니 작은 소리에도 눈이 쉽게 떠지고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패턴을 만드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호르몬 변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도 몸과 뇌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뇌는 깨어 있으려고 싸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변화도 큰 요인입니다. 방광 기능이 약해져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절이나 근육의 만성적인 통증은 편안한 자세를 찾지 못하게 해 자주 뒤척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복용 중인 약물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일부 진통제나 우울증 약물은 수면 구조를 방해하고 중간에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신체적, 생물학적 변화가 불면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과 심리적 요인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활동량이 적고 햇볕을 거의 쬐지 않는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을 못 잘까 봐 생기는 불안감 자체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은 특히 파괴적입니다.
새벽에 깨서 시계가 2시나 3시를 가리키는 것을 보는 순간 아직 몇 시간은 더 자야 하는데라는 압박감이 생기고 이 스트레스가 뇌를 즉시 각성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제 환자들은 항상 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매일 밤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데 그 순간부터 내일 의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등 수많은 걱정들이 쏟아져 잠을 더욱 멀리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결국 불면증은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뇌와 호르몬, 신체적 건강 문제, 잘못된 습관, 그리고 심리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잡한 결과물입니다. 언더라인 사인.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혹시 나는 잠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 어르신은 잠자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면증이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상실한 듯한 깊은 고통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낮에는 꾸벅꾸벅 졸면서 힘겹게 지내고 밤에는 다시 잠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새벽에는 문제와의 싸움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원인이 명확하다면 해결책 또한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나이 탓이라는 변명을 멈추고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른 새벽에 습관적으로 깨는 것이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의 조합임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수면제에 의존하거나 그저 밤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스스로 깊은 잠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하고 의존성만 커집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한 것도 종종 이 때문입니다.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잠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몸과 뇌를 훈련시키면 평온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지 못했던 한 어르신을 치료했습니다. 매일 아침 3시 정각에 깨어난 후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잠들 수 없었죠. 하지만 일상 습관을 서서히 조정하고 작은 수면 훈련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히 찾아옵니다. 핵심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억지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다시 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쁜 수면 습관을 교정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면 뇌는 점차 깊은 잠을 기억해냅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일찍 깨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천으로 오늘 밤부터라도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밤을 얻는 것을 넘어 낮 동안의 에너지, 선명한 기억력, 안정된 기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단순한 기쁨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실용적인 방법들은 따라하기 쉽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오직 여러분의 꾸준함만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습관 조정과 수면 훈련을 통해 여러분도 3시 불면증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으로 회복되는 휴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 김순옥 어르신 이야기. 환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새벽 3시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순옥 어르신, 78세. 은 매일 같은 시간에 깨는 증상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가 싶었지만 다녀온 후에도 아침까지 눈만 말똥말똥 뜬 채 누워 계시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밤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혹시 일찍 깰까 봐 긴장하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잠을 못 자는 고통보다 별표 잠을 못 잘까 봐 두려운 마음 별표이 더 괴롭다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드신 커피 한 잔, 저녁 시간에 복용한 혈압약, 홀로 지내며 밤마다 떠오르는 걱정거리, 낮 동안 거의 없는 활동량,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크고 빛나는 디지털 시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르신의 잠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카페인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체내에 남아 새벽까지 각성을 유지시켰습니다. 혈압약 속 이뇨제 성분은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끊었습니다. 낮에 거의 햇볕을 보지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다 보니 생체 시계는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내일 할 일, 가족 걱정, 건강 걱정 등이 꼬리를 물며 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수면 시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침대에서 몇 시간이고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셨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며 피곤해지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뇌에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침대는 쉬는 공간이 아니라 걱정하고 뒤척이는 곳으로 학습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침대에 눕는 순간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불면증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면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뇌의 변화, 호르몬, 신체 기능 약화, 약물 부작용, 생활 습관, 그리고 심리적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잠이 안 올 때 무조건 누워있기,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억지로 잠을 청하기 같은 습관들 말입니다. 불면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나이를 탓하면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해결책도 없습니다. 반대로 원인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내면 해결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불면을 만들었듯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숙면을 되찾는 10가지 간단한 단계. 이제 불면의 원인을 알았으니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온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새벽에 깨는 고통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1.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세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 등을 피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져 오후에 마신 한 잔이 새벽까지 뇌를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에도 늦잠을 자지 마세요. 생체 시계가 혼란에 빠져 뇌가 언제 잠들어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3.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최소 20분 이상 햇빛을 쬐십시오. 햇빛은 내부 시계를 재설정하여 밤의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4. 낮잠을 엄격히 제한하세요. 특히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잠을 앗아갑니다. 꼭 자야 한다면 20분 이내로, 이른 오후에만 잠깐 눈을 붙이십시오. 5. 침대는 오직 수면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뇌는 침대를 깨어있는 장소로 기억합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곳, 그리고 부부관계를 위한 곳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6.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눕지 마세요. 20분 이상 누워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에서 조용한 독서나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야 뇌가 침대를 수면 공간으로 학습합니다. 7. 자극적인 빛을 피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강력하게 깨웁니다.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십시오. 8.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늦은 밤 격렬한 운동은 각성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하시고 오전이나 오후 일찍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9.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를 방해해 잠을 깨게 만듭니다. 늦은 시간의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10.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심호흡, 명상,
간단한 일기 쓰기 같은 습관을 들이면 몸과 뇌는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단계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의 힘이 아니라 습관의 힘으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기보다 단 하나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카페인을 줄이거나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거나 침대를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평온하고 방해받지 않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숙면의 경험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오늘 우리는 새벽 3시 불면증의 진짜 원인과 효과적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하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나아가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불면을 나이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천천히 실천하면서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카페인을 줄이고 햇볕을 쬐고 침대를 수면의 공간으로만 사용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들은 불면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던 그 불안이 사라졌더니 오히려 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불면을 극복하는 열쇠는 억지로 자려는